여러분 주변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나요? 아마 아닐 확률이 99%일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하는 잘못된 행동들을 바꾸려고 해보셨나요? 만약 해보셨다면 그 결과는 어떠셨나요? 아마 불가능하거나 무척이나 힘드시지 않았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변하지 않는 인간을 대하는 자세, 남을 바꾸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대부분 헛된 것이다.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 가족이 말을 해도 안 듣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남이 하는 얘기는 더더욱 효과가 없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 애쓰지만 이는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쉽다.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로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압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시간 낭비이다. 사람의 본성은 매우 강력하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경험과 환경에 의해 형성된 특정한 성격과 습관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이런 성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굳어지며 그 사람의 일부분이 된다. 이를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난다. 예를 들어 고집이 센 사람에게 고집을 꺾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강요하거나 부정적인 사람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만 사는 행동이다. 그들에게는 자신만의 이유와 경험이 있으며 그것이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한다. 이러한 본성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 이상 안 되는 걸 억지로 하기 위해 애쓰고 고생하지 마라. 두 번째, 변화를 강요하면 멀어질 뿐이다.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비난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들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자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가치관과 목표가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한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도록 가만히 지켜봐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세 번째, 남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빠르다. 남을 바꾸려고 노력할 시간에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사람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변화를 시도한다. 외부의 압력보다 내적인 동기가 있을 때 변화하려는 마음은 더욱 커지고 그렇기에 지속할 수 있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고 느끼면 그는 스스로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타인이 아무리 운동을 권해도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자주 실망으로 끝난다. 사람의 본성은 강력하며 외부의 압력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을 변화시키기보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러한 접근이야말로 더 성숙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길이다. 네 번째, 타인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못 준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간다. 이것은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박힌 특성이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가 항상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편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왜곡된 거울 속에 가두는 행위가 된다. 이들이 남을 무시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오해일 수 있으며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감과 열등감의 투사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의 평가가 불공정하고 근거가 부족한 경우 그것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들의 평가가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나를 무시하는 이들의 태도는 나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협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5번째, 남들은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 타인의 평판이 별 의미 없는 이유는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하는 선택은 오직 나의 책임이며 타인이 그것을 평가할 권리는 제한적이다.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의견에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나 자신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변에 더 집중해야 한다. 무시당하는 경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이다. 그렇기에 그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무시당하는 경험은 잠깐의 일일 뿐, 그로 인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무시당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6번째, 감정 노동의 굴레에 빠진다.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힘만 억세게 들 뿐인 과도한 감정 노동일 뿐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주장한다. 친절을 통해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건이 있다. 친절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만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즉, 당신이 친절을 베풀었을 때 감사할 줄 알고 그 친절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풀어야 행복하고 긍정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더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할 정도로 친절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의 탈을 쓴 사람이 많기에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다 보면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좋은 사람은 무조건 친절하거나 예스맨이 아님을 명심하라. 인간관계에서 정말 좋은 사람은 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다. 바르지 않은 행동을 권하지 않고 스스로도 하지 않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억지로 친절한 사람이 아닌 함께 있으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7번째, 사람 잘못 만나면 호구된다. 모두에게 친절하다 보면 언젠가 못되고 교활하여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친절하려 하면 반드시 호구가 된다. 우리는 착한 것과 호구 같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착하다는 것과 호구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갖는 본질적 의미와 특성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사람들은 가끔 이 두 가지를 혼동하여 착한 사람이 곧 호구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는 착한 행동과 호구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들은 착한 것이 호구처럼 이용당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착함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착함이란 개인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착함은 정직하고 공정하며 배려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은 결코 호구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호구 같은 것은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착함은 다시 말해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착함은 정직하고 공정하며 배려하는 행동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착함은 결코 호구적인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착함과 호구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착하면서도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8번째, 정에 끌려 이용당한다. 그게 아무리 힘든 부탁이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과의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 위해 애써 사정을 봐주고 힘겹게 부탁을 들어줬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돌려주기는커녕 도리어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호구로 알고 계속해서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 1순위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얽힌 것이 많다. 옛날에는 이웃 간에도 정이 있었고 가족이면 정을 나누는 것이 당연했다. 요즘 사람들은 인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람 간의 정을 나누는 것을 보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정이야말로 꾸며내지 않은 사람과 사람 간의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마음을 준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위로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을 이용하는 것은 선의를 악의로 갚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기에 내가 정을 더 많이 줬으면 줬을수록 당했을 때의 배신감이 훨씬 더 크고 그로 인해 내가 받게 되는 상처는 더 깊고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람에게 한번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배신당할까봐 사람을 못 믿는 성격으로 변하고 정이 많던 사람도 누군가에게 정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결국 사회는 삭막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정을 준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사람을 좋아하는 나머지 정이 많아서든 정에 약해서든 정이라는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정에 눈이 멀어 사람을 잘못 보기도 한다. 이로 인해 한번 정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선을 넘는 게 눈에 대놓고 보이는 절대 가까이 둬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그들에게 싫은 말도 못하고 그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도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상대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등 상대의 행동에 대해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느라 결국 자신을 무방비하게 만들기까지 하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에 그 사람에 대해 판단할 때는 평소 행실을 보고 판단해야지 오래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수록 우리는 정을 조심해야만 한다. 정이란 따뜻한 마음이니 좋은 감정이지만 이런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에 부탁을 받았을 때 무조건 정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닌 내 사정을 먼저 살피고 그 사람의 행동을 곱씹어본 후에 그 사람이 정을 주고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고 들어주어야만 한다. 누군가는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는 돌아올 것을 바라지 말고 그저 주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준 마음이 바르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둘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을 주더라도 정을 줄 만한 사람에게 잘 주는 것이 중요하다. 9번째, 선 넘는 사람이 생긴다. 친절함이라는 것은 대체로 옳다. 친절한 태도로 먼저 대하게 되면 상대방의 태도도 대체로 친절해진다.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멀쩡한 정상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보통의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사람을 겪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태도로 대하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퍼줄 필요가 전혀 없다. 만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버려라.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가며 구걸해서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10번째, 친절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은 처음에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진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고맙게 여길지 몰라도 나중에는 친절함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금방 죽음에 이른다. 그러나 공기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비슷하게 선의를 베풀 때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베푸는 사람은 격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이는 때로 큰 부담이 되어 자신을 힘들게 한다. 상대방은 그 부담을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 든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베풀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만 돕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생활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베풀면 나만 힘들고 지치게 되며 심지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상대방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을 탓할 수 없는 것이 그 결정은 내가 내린 것이다. 서로 만족하면서 기쁘게 지내려면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당히 베푸는 것이 좋다. 안 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는 매우 아름다운 마음가짐이지만 나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그들의 상황과 나의 상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해로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그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나 자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있고 이 세상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남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나 자신을 잘 돌보면 가족과 친구들도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이렇게 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친절을 베풀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을 대하는 자세, 남을 바꾸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신가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였기를 바라며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